네,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시장인 건지 일단 오늘장에 있어서는 1,700~800여 개의 종목이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상한가 종목도 7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 아니나 다를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계셨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두 프로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데 어떤 걸 위주로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SK하이닉스 굉장히 멋지죠.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확실히 이런 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흐름 좋고 한미반도체도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 현대차도 보이고요. 일부 조선주라든지 바이오단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담고 있기는 한데요. 기관 또한 지금 같이 담고 있는 쪽을 보니까 반도체단에서는 SK하이닉스 현재 눈여겨집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메이저 수급 쪽에서 SK하이닉스를 좀 향하고 있네요. 역시나 HBM 관련해서 선두는 선두다라는 점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TSMC 얘기도 있었고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역시 호조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경기 침체 불안 해소에 따른 시장의 상승에 연동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주는 진짜 찐반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가 헷갈립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후자 쪽에 무게가 두면서 전자까지 이제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안타깝게도 그 이제 음봉이 크게 한번 나왔죠.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날 하필이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다가 롱숏 펀드에다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가 이제 갑자기 되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밀렸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 하루 다행히 세게 맞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세게 맞았었던 음봉을 하이닉스가 일단 돌파했고 지수도 돌파했다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하이닉스가 그러한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변한 게 있느냐? 없다.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은 이게 썰물처럼 나갔더라도 다시 밀물처럼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지난달 말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불안감이 우리가 불안을 해야 되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들은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하드웨어는 꿋꿋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게 된다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친구를 따라잡아야지라고 한다라면 그건 언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 하셨다라면 누가 따라오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사이에 너무 이게 막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분할 매수 관점의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다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다시 제대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지수 관련주들과 연동돼 있다라는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동생이 먼저 지금은 앞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드니까 동생이 가고 나면 삼성전자 분명 따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기다려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바닥에서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20만 원 구간 보고 그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HBM 트리거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그 대신 이제 장기로 보겠다라면 삼성전자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저는 상관없다. 나는 삼성전자 팬이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정말 언급해 주셨던 대로 프로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움직임이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장기 호흡으로 본다면 오케이 사인 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신 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HBM 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도도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횡보일지
일으킬지 더 일으킬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 20만 원을 탈환을 하게 될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20만 원 선은 지지난주 목요일 주가 수준이고요. 네. 목요일 음봉 이후에 주가 급락 장세가 나왔었는데요. 검은 월요일 직전 금요일에도 반도체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예. 20만 원 현재 수준에서 한 대략 15% 정도 올라야 트라이 되는 건데 급락장 이전에도 20만 원 아래에서는 AI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아직은 매력적이다라고 여겼던 가격대이긴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갭 메우기는 진행될 거로 보여서 20만 원 선 터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시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국내 지수 자체가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걸 메우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모두 적어도 목요일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삼성 하이닉스는 반도체 개별 종목으로서 보다는 일단은 지수 갭 메우는 부분으로 일단 그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도 지수는 갭 메우기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네. 뭐 이번 주 여러 지표들 발표 예정돼 있고 변동성이 아직 큰 구간이긴 한데 일단 이 경기 침체 내러티브로 이 시장이 한 10% 뺄 만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확인해야 할 지표들도 여전히 많고 미국 대선도 있고 뭐 금리나 카드도 있고 어쨌든 신용 물량도 10조 깨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수 밸류에이션도 0.9배 정도 때라면은 여기서 더 하락할 여지는 커 보이지 않아서 어쨌건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이 지수 상승에 따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갭 메우기적 성격에 연동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를 끌어가는 탑2 종목이니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라인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일정 부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 매수 물줄기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저희 봤는데 우리 차 의원님 아까 전에 삼성전자는 뭐 일단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자. 추격하는 자로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오늘 또 얘기 나오는 쪽이 소부장주 위주로 급등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뭐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등등등. 윤희 이쪽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를 여전히 대표주로서 우리가 흐름을 바라보고 나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시장이 지금 강한 장이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흔들렸다라는 것이 저점에서 흔들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흔들렸잖아요.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장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증시 주변을 보면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장비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더 셈법이 까다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으쌰으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다가 자 이제 너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봐라고 해야 되는 그 실적이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죠. 네. 삼성전자는 으쌰으쌰 안 했는데 보니까 실적이 좋아서 이제 올라온 거죠.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이닉스는 HBM 실적이 지금도 좋고 삼성전자는 HBM이 없는데도 실적이 좋은 거죠. 근데 소부장들이 실적이 나쁘냐? 좋습니다. 근데 소부장들의 실적은 이 HBM 매출과의 어떤 그 평행 곡선이 연출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굴곡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락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라면 저는 소부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일단 안정 찾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유 계신 분들이 물타기를 들어가서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좀 봐요. 하지만 내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갖고 매수를 하는 거 하고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적극적인 새로운 관점의 매수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 지난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주들은 더 크게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중심이 딱 자리 잡으니까 드디어 이제 주변주들도 딱 자리를 잡은 건데 저는 조금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집중할 부분은 반도체 내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차 의원님,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 30%나 밀린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지금 밀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지금은 좀 섣부를까요? 아니, 뭐 충분히 그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당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스페타시스가 고점이 적정 가격이냐라는 논쟁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주봉이나 월봉 정도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저는 지금 현재도 반영된 주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열심히 이제 우리가 후공정 관련해서 매출했고 이스페타시스는 이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올 초에는 한미반도체 얘기했다가 여름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지금 다 두드려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실적이 일단은 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 모든 것은 수급이 우선한다는 증시 격언을 보면 지금 수급이 밀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 한 5점은 깔고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수급이 돌았으면 5점짜리 수급만 돌아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는데 그 5점도 없는 주식들 많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잘 나오면 일단 5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장이 돌아선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뭐죠?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서두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같이 박자를 맞춰야 하는 부분인지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에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고,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로 보시면요. 오늘 셀트리온도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도 같이 보이네요. 자, 시총 상위단에 포진된 제약바이오 주들의 선전.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 신 부장님, 셀트리온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도를 한번 높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키트로다 복제약 미국 임상 3상 계획 승인받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날개를 달았는데요. 오늘 20만 원 선 위로 또 올라서기도 했죠. 근데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인가?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 급락장 이전에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뭐 미국 생물보안법 그렇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주가 견조한 모습이었고 급락장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급변한 장세 이후에는 주도주나 뭐 시장 색깔이 바뀌기도 하는데 여전히 흐름이 좋은 걸 보면은 아무래도 주도주로 살아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만 치료제, 뭐 CDMO 관련주, 뭐 최근엔 코로나 재유행하면서 진단 관련주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단 비만 치료제만 봐도 글로벌 기업의 전방이 워낙 좋고 뭐 이런 어쨌든 뭐 CDMO나 여러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이 꺾이지 않는 한에는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쭉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쪽으로 봐야 하냐, 삼바 쪽으로 봐야 하냐,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설 때 오늘 삼바는 살짝 밀렸거든요. 물론 5일선은 지켰습니다만 여기서 혹시 전략 이견 없다 쪽이신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점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차 의원님. 삼성바이오는 말씀하신 5일선을 깨지 않으면, 10일선을 깨지 않으면 과거 이제 실리콘투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아무래도 자, 언제 진짜 왔네요. 100만 원 정말 100만 원.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삼바 얘기하면서 양치기 소년 아니냐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이제 왔네요. 근데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마의 벽을 이제 뚫어 저는 준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저는 근데 셀트리온은 다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MTN의 장점이 이제 빠르게 뭐 그 뉴스를 찔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차그룹의 어떤 그 회장 유고설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상속 문제를 거론을 했고 현대 글로비스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상속에 있어서 수혜는 글로비스다.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걸 보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무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상각시켜 버렸어요. 비용을 다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몰 빅베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있다. FDA 승인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이후에 셀트리온이 변한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비용을 다 처리해버린 거죠. 이건 전형적인 겁니다. 회장이 바뀌고 나서 빅베스를 한다는 것은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뜬금없이 갑자기 현대글로비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IR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저는 셀트리온이 올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에 배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임상 3상 들어갔다?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만한 중기적인 모멘텀은 아니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상황에서라면 하반기 때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리하자라면 삼바가 100만 원 부근에서 지금 상태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형이 지켜주죠. 그 속에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하반기 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글로비스랑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셀트리온의 속내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적 이슈 맞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행보 주목해 볼 만하다. 물론 대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앞길을 뚫어주는 그런 시나리오 같이 보시면서요.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제약바이오단으로도 묶을 수 있겠지만 테마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관련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고민되는 쪽 바로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는 사실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재료적 관점으로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게 워낙 단기 자금들이 많이 회전되는 쪽인지라요. 신 부장님 같은 매매적 성격 혹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성격상 이쪽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좀 테마성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최근 코로나 다시 퍼지면서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급락장세에도 많이 올랐는데 예전 코로나 때 실적을 다시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로 보이는데요. 뭐 그때의 쇼티지나 뭐 가격 급등이 재현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좀 테마성 성격, 뭐 기대감에 따른 오름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이슈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물론 계속해서 위험도를 격상시키고는 있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네, 끌고 우리 갔으면 차 의원님.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대장주가 살아있을 때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바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네. 움직이는데 코로나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가 이번 주에 전쟁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버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테마주라는 것은 항상 이슈를 이제 먹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먹고 온 이슈가 올 이제 이 주 중반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차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쉬는데 지금 이제 중동에 올림픽 끝났으니까 불안감이 커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테마주들 갖고 계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옮겨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방산주 중에서 중소형 방산주들, 어차피 대형 방산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몰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밀어낸다라면 자 코로나 테마가 없고 다음 테마는 뭐냐라고 본다라면 중동 테마는 좀 보이는 정도 아닐까 싶어요. 프랑스 올림픽 끝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가 도발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 그런 거 여러분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로켓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이쪽에서 한번 그 테마 자금 이동에 있어서 한번 시나리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 부장님, 해리스 트레이드 지금 엄청난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실적 개선세를 등에 업고 오르는 거긴 한데요. 뭐 겸사겸사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쪽에는 한화솔루션이 보여지고 있고 흐름은 나옵니다. 자, 뭐 CS 윈드 쪽도 그랬고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그렇고 이쪽은 이제 진짜 기회가 온 게 맞습니까? 전방이 특별히 회복됐다기보다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센티가 극도로 약했던 부분이 이 풍력 대표주인 CS 윈드의 어닝 서프에 힘입어가지고 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최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 자금 모금액에서도 더 앞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많이 눌려 있었던 신재생 섹터에도 관심이 가고 있긴 한데요. CS 윈드 실적도 아직 전방위 회복세를 보인 것도 아닌데 수익성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다만 태양광 섹터 등 이렇게 다 같이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소위 말해 빈집이었던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해리스 약진과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도 때문에 수급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 보이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쪽 섹터의 호재이기 때문이고요. 최근 전쟁 가능성 때문에 유가도 오르긴 했지만 시기열을 좀 더 길게 해서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신재생 쪽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최근 뾰족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긴 한데 어쨌든 경합을 다루고 있는 만큼 표심 분위기 따라서 움직임이나 이런 변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옥석 가리기는 그 내에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